자, 여러분, 오늘 또 오랜만에 진행하는 경매 인간극장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4년 전 낙찰 후에 돈 못 벌었어요. 예, 근데 방문했습니다. 자, 그쵸? 어떤 사연이 있고, 이 사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부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진땡 회원님이십니다. 예, 저희 회원님이시고요. 정말 그 어떤 이제 생각이 나요. 저희가 합정동에 백폭션 사무실이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패셔너블한, 이렇게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이, 모델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앙드레긴 패션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엘레강스한 굉장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음, 이게 약간 뭐라 그러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게말라 인간인가? 게말라 인간. 이렇게 마른 것도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게말라가지고 옷핏이 되게 굉장히 잘 나고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왔는데 경매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할까 싶었는데, 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죠? 예,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를 냈어요. 결과를 안 낸 건 아니고, 지금도 잘 보유하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한 건 그래도, 재미를 보긴 봤는데, 중요한 건, 그때 계속 연속해서 꾸준히 했었으면 괜찮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은 지났고요.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열풍이 막 일어났을 텐데, 그거를 이제 또 접하면서, 요거는 맛봤으니까, 요것도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또 이제 거기 전념해가지고 열심히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뭔가 앞으로 남기는 했는데, 뒤로 돌아서 세금 내고 뭐하고 이거 내고 저거 뭐 재고값 따지고 이거저거 따지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벌리니까 계속 했겠죠, 3년 동안. 근데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산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뭐가 나가고 뭐가 지출이 되고 이거를 뭉텅뭉텅 벌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애매하게 벌리면 그런 계산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예, 그런 실수를 범하셨더라고요. 예, 아니나 달러 3년 동안 운영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하고 다시 원래 이 경매 시장이 괜찮은데 이 경매에 대한 확신은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 요걸 다시 전념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다시 상담을 지금 한 달 전에 오고 제가 좀 미션을 주고 나서 다시 며칠 전에 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근자에 오랜만에 두 번을 뵀는데 어, 굉장히 저도 굉장히 배웠던 얘기,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도 깨달음을 줬던 그런 되게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잠깐만요. 생방송 중인데 전화가 왔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아니야, 아빠 지금 여기 방송 중이어서 좀 이따 전화할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생방송 중이라. 아니, 우리 애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생방송 중인데, 방송인 거 알 텐데 전화 와서 나 지금 큰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 왜냐면 애가 지금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를 갔는데 지금 전화가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근데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지금 전화 와가지고, 시켰어? 그러더라고요. 어? 어저께 애플워치 때문에, 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오늘 사무실 가서 컴퓨터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였지, 뭐. 어. 깜짝이야. 나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 했어? 음. 이게 생방송이라서 이게 자꾸 끊기면 안 되는데. 뭐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뭐 했죠,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뭐 하다가 일로 빠진 거야. 응? 뭐, 이게 나 혼자 작가하고, 나 혼자 PD하고, 나 혼자 촬영하고, 나 혼자 콘텐츠 하고 맨날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배우신 게 있다. 그렇지. 고마워요. 우리 아이마미 작가님. 깨달음을 준 게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젊은 친구예요. 30대인데요. 저희를 만났을 때가 한 32살이었나? 예.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저기 빌딩 남자 형님, 이원일 멘토님이 나오신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원일이 형이 있었을 때도 이 친구 같이 배웠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 굿모닝 경매도 잘 안 봤대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이렇게 저희 멘토들이 굉장히 이제 부러웠고,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가진 사람들이라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래도 대단한 결과와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혼인 멘토님 오랜만에 방송 나오셔서 그 방송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해오던 것도 다시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4년 동안 본인 나름대로도 굉장히 변화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4년 후에 더 커져 있는 모습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 사회의 조건에서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미 잘 돼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잘 돼 있고, 훨씬 더 큰 사람이 돼 있는 느낌이 들었고, 본인은 굉장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내가 이들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이런 좋은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깨달았어. 제가 오히려, 와, 야, 너 진짜 그 말 되게 고마우면서, 나도 또 깨달아진다.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맞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던 강의 내용이죠. 사람 공부, 돈 공부도 중요하지만,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이뤄낸다고요. 그죠? 유연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미라든지 나무 늘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애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행동도 느리고, 하지만 평생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옛날에 힘이 굉장히 강했던 공룡 지금 살아있어요? 한 마리도 없잖아. 예?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연한 게 강함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경쟁 사회를 우리가 헤쳐나가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유연한 이 마음과 멘탈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으면서, 옳지 않은 건 배제하고 옳은 건 수용해 나가면서 계속 변화하면서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들이,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나도 생각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저도 뭐예요? 매일매일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경제적 우리를 통해서 자유로 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면서 예민하게 찾아보면서 통계도 뒤져보고 더 나은 방향성을 항상 제시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담감? 그렇죠. 아주 건강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가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걸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감내하고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가 봤을 때 너무 다르게 더 커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4년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했을 때, 네. 계속 그런 뭔가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은 급여로, 물론 그 안에서도 성장은 했겠죠. 네, 성장은 했겠지. 근데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약간의 인플레이션과 약간의 직급 상승에 의해서 좀 더 벌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변화 말고 진짜 내 마음의 그릇과 여러 가지 생각의 사고의 능력, 그리고 어떤 실력, 실행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4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많이 혹시 달라졌나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응?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말아먹었대요, 스마트 스토어가. 자, 그러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스마트 스토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로도 얼마든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해 나가는 그 3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이 비즈니스를 건설적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델링화 하면서 그들을 멘토로 삼고 계속 따라가려고 이런 노력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배운 대로 그냥 어느 정도 벌리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했는데 막상 남는 건 없고 그러면 자 그걸 빨리 중간에 알아차리고 더 잘 되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주면서 계속 해 나갔어야지 이룰 수 있는 건데 이게 애매하게 조금 되니까 이게 그 상태로 조금 본인이 안주하면서 그냥 3년을 쓱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손실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차라리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진짜 무서운 마약이 뭐냐면요. 꾸준히 나에게 뭔가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마약이에요. 차라리 완벽하게 망하잖아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그 돌파구가 오히려 그전보다는 더 좋은 돌파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꾸준히 잘 벌리면 그 마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다른 곳으로 시야를 넓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상황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응?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투자금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1,000만 원이 있대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했어? 이제 얘기를 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30대 중반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안 모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응?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어땠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 이제 잘했어요? 30대는 아직 괜찮아요. 야,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의 레벨이 좋은데요? 망해서 잘했어요. 신용이, 야,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요.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의 레벨이 이 정도라니까요. 맞아요. 예. 잘했다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그 회원님이 너무 잘했어요. 잘 망했고요. 잘 시도했어요. 예.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입에 대해서 관념도 없고 이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큰 돈 번 거예요. 다음에 뭘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잘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안 되면 바로 이제 알아차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실천하지 않게 되겠죠.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 더 큰 사람한테 또 자문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현재 위치를 알아차리는 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는 쟤는 공부하는 시간이, 쟤는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쟤는 참 결과가 안 나와. 쟤는 참 불쌍해. IQ가 안 좋은가 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결론은 그게 아니죠. 인지심리학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뭐예요? 조금만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뭐예요?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뭐예요? 자, 이런 거 있잖아. 시험 기간에도 탱자탱자 놀아. 근데 딱 일주일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 있어. 근데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에도 잠 안 자고 코 필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얘는 얘한테 안 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아차림이 없는 거야. 뭐가 알아차림? 잘 생각해봐요. 자, 평소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포인트가 있어.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만 딱 내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딱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근데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일머리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시험 기간이 되면은 딱 못하는 것만 포인트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해.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니까는 또 아는 거는 또 공부하니까 아는 건 너무 명확해지고 모르는 건 어설프게 알고 시험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할 때도 그대로 이게 접목된다? 어?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일 못, 일 못하는 사람은요, 어, 사람이 시키기에도 무한할 정도로 되게 바빠. 예. 그러면은 바쁘면은 바쁜 만큼 뭐가 이게 막 성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와 안 나와? 성과는 안 나오는데 바빠. 그러니까 요만큼이면 할 일을 이렇게 불려 놓는다니까요. 그쵸? 예? 아, 나 누구랑 말을 못하겠네. 그죠? 그래요? 그렇다? 또 뭐가 있어? 이거 못한, 또 예. 이거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어? 예. 응? 뭔가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와. 빠른 시일 안에 안 나와. 계속 확인해야 돼. 계속 확인해야 돼. 그죠? 그죠? 예, 딴 데로 쓰지 말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알아차리는 게, 여러분들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우리 누구야? 이 친구가 알아차린 거야. 알아차린 거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 더 큰 사람들 빨리 다시 만나러 가야겠다. 이 사람들과 친해져야겠다.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겠다. 우리는 평생 회원 제도잖아요. 당연히,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어, 예, 만났잖아. 또 얘기했잖아. 잘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줄 줄 몰라. 그런 게 어디서 우리 평생 회원 제도인데. 응?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안 좋은 놈들이 모였을까요?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냥 누구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보다는,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보통은 이런 우리가 군번 경매 식구들처럼 우리가 돈 얘기하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예, 옛날에는 돈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다 뭔가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큰 돈 버는 거지, 올바른 사람들 없어. 우린 이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왜요? 돈 공부를 언제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일하지 않고 돈 번 거는 내 돈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게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여러분, 자, 그러면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는 게 중요합니다. 모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월 1,000만 원을 벌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모으려고 그러면 요즘에 핸드폰값, 밥값도 많이 올랐잖아. 예? 된장찌개도 7,000원, 8,000원, 만 원이잖아, 여러분. 예? 아니, 이런 거 다 버스비, 뭐 이런 거 다 지출하고 도대체 어떻게 얼마를 모으냐고, 겨우. 뭐 30만 원, 50만 원 모으겠죠? 그러면 중간에 안 깨고 그거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럼 1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젊은 분들이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라리 그 매달 50만 원씩 저금할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으지 마세요. 경험하세요. 경험하다 보면 진짜 꽂히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10원도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지게 될걸? 점점 내가 나한테 투자하다 보면 내가 보는 레벨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지다 보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너무 이루고 싶어서 나머지는 내가 초사인적인 힘으로 막 어디서도 생기고 막 땡겨지고 이게 마련이 된다니까? 내가 없어도 온다니까요, 이게. 이게 될까요? 너무 중요해. 젊은 사람들 이거 꼭 봤으면 좋겠어. 예? 1,000만 원 모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월 1,000만 원 버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월 1,000만 원 버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생각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실행을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예? 막상 그쪽으로 노력을 해봤다는 거야. 응? 여러분, 예? 이게 돈을 모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어, 이제 한 직장에 이제 20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올해는 한 30만 원씩 모았지만 내년에 이제 50만 원씩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모을 수 있고 직급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좋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20년, 30년은 난 내 인생을 허비한 거나 다름없어요. 내 자산만 늘어났어요? 한 30만 원으로 한 뭐야? 30만 원 한 10년 모으면 20년 모아야 1억인가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게 그 1억이란 돈이 예, 지금 20년 전 1억하고 그 20년 후 1억하고 같냐고요? 아니잖아요. 과연 그게 진짜 모은 걸까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마약에 빠져서 그 안주하는 삶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1억이 생겼어.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할까요? 재테크 하겠지. 그죠? 그럼 나 대신에 1위 주는 부동산을 사거나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가 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니까 어때? 기획부동산한테 당하고 낙찰을 받아도 이상한 거 받고 또 싸바싸바에 속아가지고 분양상가 사고 분양지식산업센터 사고 어머 이거 웬걸 입주할 때 되니까 나 말고도 500개나 공실이야. 임차인 맞추려고 그랬더니 중개사님한테 비나이다 해야 돼. 제발 팔아달라 그랬더니 마이너스 2천은 내놔야지 팔린다 그러지. 그래서 울며 겨자겨 먹기로 마이너스 2천에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없어. 이걸 그제서야 경험하고 그때 가서 다시 그럼 언제 또 1억 모아. 이게 20년을 허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뒤늦게 시작하면 그 1억마저도 잃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돈을 불리는 방법 또한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이 마약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돈을 얼마큼 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만족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제2의 직업으로 여러분들은 경매 공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모으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게 더 무서운 건 이거라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거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 허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이제 뭘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 1억으로 뭐 할 건데? 응? 프랜차이즈 할 거예요? 또 어설프게 프랜차이즈 잘못했다가 또 1억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여러분. 3개월이라 스터디 카페 잘못 오픈. 저 아는 지인도 1억 5천 들었대. 서울대 입구에. 1억 5천 스터디 카페.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문 닫고 싶어가지고 안 벌려가지고 이거를 권리금 받고 팔으려고 그랬더니 본인은 1억 5천 들어가지고 1억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한 명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 5천에 내놨는데도 안 온대. 그냥 3개월 만에 1억 까먹은 거 아니야. 그 왜 그런 거를 하냐고. 아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도 일이 되게끔 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경쟁이 얼마나 심해. 그러면 스터디 카페를 차려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좀 더 내가 제공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원, 이 카페, 이런 곳은요,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벌써 바로 손님들이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때요? 뭐가 불편해? 응?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막 샤프 쓰다가 연필심이 또 없어져. 근데 뭐 필통이 없어. 그럼 나가서 사갖고 와서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몰입해서 집중하는 이게 공부하는 이제 몇 시간씩 앉아서 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너무 짜증나는데요. 그럼 공부할 맛이 떨어진대. 난 몰랐어. 공부 잘하는 분들 그런가요? 답변 좀 해줘봐. 난 몰라. 나는 그렇게까지 막 10시간씩 앉아서 열심히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또 여성분들은 또 이 머리끈 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끈 안 채우면서 공부할 맛이 또 안 난다면서 그래요? 난 몰라. 예? 그냥 몇 마디 인터뷰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무료로 구비해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스터디 카페하고 벌써 여러분 접근이 다르다. 벌써 사람들은 다 한다니까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그 스터디 카페의 진심을 알고 있다니까요. 거기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어디 식당 가잖아요. 화장실을 갔는데 진짜 청결해. 예, 아니 청결 수준이 진짜 한 30분에 한 번씩은 오나 봐. 근데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 제가 화장실 좀 자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걸 다 아니까 느껴져. 근데 야 그냥 일반 식당 화장실인데도 그 안에 치실도 있어 화장실에. 치실도 있어 여러분. 그리고 이 면봉 귀 베개 다 있어. 무슨 목욕탕인 줄 알았어. 목욕탕인 줄 알았어. 아니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고민하면서 프랜차이즈도 아니야.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화장실을 가꿀 정도라면 이 사람이 만든 음식은 얼마나 진심일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아니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그쵸, 여러분? 항상 결론은 버킹검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을 모으는 위험성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응? 그럼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퇴직하시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예. 아니면 명예퇴직 당하면서 그때 깨닫게 되거나, 예. 어쩌면 현실을 도피하면서 거기에 그냥 나는 그래도 정직원이야라는 안도감에 살아왔는데, 예.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거기서 뭐냐면, 거기서 뭐까지 이제 생각에 이르러 이제 이 나라가 문제야, 이거 사회가 문제야, 헬조선해야 돼. 아니죠. 똑같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 뭐 1년 만에도 굉장한 부를 이루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자꾸 사회 탓하고 뭐 누구 핑계 대고, 예, 누구 때문에 우리 회사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같이 있으면 안 돼. 응? 여러분, 우리까지 힘듭니다. 우리까지 같이 망하는 길이야. 예.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응? 못 고칩니다. 못 고쳐. 예. 그러면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 거듭나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딱 막혀 있어. 외부에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죠?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연한 사람들이, 예,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예, 몇천 년의 역사가 지났어도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죠? 어, 약한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다면 공룡이 아직도 있어야지. 그쵸? 여러분, 그래요. 참, 제가 이 친구한테 제 미션을 줬거든요. 본인이 바라본 단점, 본인이 바라본 장점, 그리고 타인이 바라본 당신의 장점, 타인이 바라본 당신의 단점. 예. 요거를 정리해 오라 그랬는데,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요렇게, 예, 쫙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이렇게도 써오고, 장점도 있고,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쫙 해왔더라고요. 예, 해왔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걸 조사하면서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생각보다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단점이라고 얘기한 거를 본인도 본인 단점이라고 썼더라고. 예, 이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본인을 되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잘 되기 어려워. 잘 되기 어려워, 여러분.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단점이 있다면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지 변할 수 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단점을 인정하고, 예, 못 바꿔요. 그냥, 그게 단점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노력은 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알았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장점이면 안 돼요. 타인도 그게 장점이라고 진짜 인정하는 장점이어야 돼요.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여러분들 월 1000, 2000, 1억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응? 해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잖아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못 해봐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게 성공한 세계 제1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그 인생 속에서 멘토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뭐, 마이클 조던은 어땠어요? 훌륭한 멘토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네, 박세리는요. 또, 뭐 이강인은요.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너무 멋있는 데 갔죠? 자랑스러워요. 예. 손흥민은요. 손흥민이 이렇게 있기까지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멘토 역할이 있었잖아요. 손흥민한테 이 아버지의 그때그때 이 마인드 컨트롤까지 모든 면에서 그때그때 얘가 무너질 수도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어떤 이 멘토 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응?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1억, 10억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이미 가본 사람은요, 그 중간중간에 고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되지 않았었을까요?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모양으로든 오래 걸려서 해결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짧게 걸려서 해결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상황에 가면 아, 그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는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노하우가 있어, 무조건. 그럼 여러분들은 손쉽게 멘토를 만나면 그 노하우를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어요. 에? 자,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회사를 차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직원을 10명 뽑으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되나요? 텔레비에 나올 정도 주식에 상장할 정도로 큰 회사가 되면 무조건 돈을 다 잘 버나요? 아니요. 자산이 막 300조, 뭐 1조 이래도 하루아침에도 망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을 잃어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들 중에 누군가를 멘토를 삼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이 정도 시점에서 그걸 꿈꾸고 있다면 지금 뭘 해야 될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그들은 명확하게 포인트로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멘토가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나는 내 틀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혼자 허덕이면서 공부하면 오래 걸리지. 주변에 멘토를 활용해라. 멘토를 활용해라. 여러분, 맨날 국밥집만 다니던 사람들이 그 훌륭한 레스토랑, 미슐랭 이런 가게를 꿈꾸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전을 가지면서 노력해낼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그냥 국밥집을 해야지. 경험을 해라 이거야. 경험을 해라 이거지. 레스토랑도 가보고 한 끼에 돈이 있다면 한 끼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도 가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 안에서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나 대단한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 경험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영감과 도움을 줄 거예요. 네, 많은 깨달음을 줄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접목할 만한 내용이 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야, 이게 좋은 방법이다. 우리도 이걸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꾸 투자하다 보면, 돈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거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 일단 내가 시드머니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그 돈을 모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더 빨리 모아지니까 지금 못 모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많은 걸 경험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한 걸 더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진짜 젊으신 분들, 우리 또 젊은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 친구가 새벽 장사를 한대요. 전화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도 11시까지 일한다 그러더라고. 예, 새벽 시장에서. 예,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이 친구가 또 다시 이제 마음 먹고 다시 경매 시작하거든요. 예, 달라진 모습을 또 이 경매 인간극장 시간에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낙찰받은 것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네. 요거 옛날에 받았어요. 예, 요거 낙찰 받았는데, 9.4평 해가지고 그때 9,500에 받아가지고 지금 전세를 벌써 2바퀴 돌렸대요. 그래서 지금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전세를 재계약했어요. 이제 본인은 투자금이 늘었죠. 사실 늘었죠. 플러스 P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맛봤었고 이게 벌써 18년도네. 18년도. 와. 예,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거든요. 예, 좋은 물건으로 결과안에서 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또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호야님 새벽장사, 충희님 응원합니다. 최은조님 그 친구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이지진님 항상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납니다. 좋아요. 보라베 미소님 오늘도 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임지훈이 진짜 멋쟁이 멘토님 나의 인생의 길라잡이 다시 경매 공매 시작하는 게 내가 되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만나기를 화이팅입니다. 젊은이요. 그러니까요. 그죠? 베프 멘토님 믿고 공부하는 요즘 행복합니다. 오 대표님, 아유, 화이팅입니다. BJ님, 나의 아버지 멘토님 저도 안고, 업고 뛰어 주세요. 그래요. 예. 굿모닝 써님, 오늘도 귀중한 말씀 조언 한가득 담아갑니다. 좋아요. 경험하기가 중요. 장진숙님, 그러니까요. 헤드나우스님, 한구루님,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경험을 좋아해서 탈이에요. 저는 진짜, 근데 헛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진짜 경험을 되게 좋아해요. 행복한 여행자님, 저도 장점, 단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행복한 여행자님은 그래요. 어쨌든 1대1 저기가 멘토링이 필요해요. 어쨌든 울리브스토리님 세상에 나이 30에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베프 최고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멘토님 보면서 항상 부드럽다 느꼈는데 유연함을 장착하고 계셔서 그렇게 보였군요. 재훈전님 감사합니다. 유연한 내구조를 세팅하는 게 무엇보다 큰 작업이죠. 아이마미님. 맞는 말씀이세요. 예. 이진우님, 역시 그냥 멘토님이 아니시네요. 선한 영향력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또 굉장히 힘이 되네요. 예. 신인홍님, 30대에 누가 이렇게 알려줬으면, 그때 저는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는데, 앞으로 창창한 젊음이 부럽네요. 그래요. 우리 신인홍님이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지금쯤 어마어마하신 분이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그때 진작에 알았다면 대단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30대 계신 분들 우리 신우홍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진짜 무기가 뭔지 알아요? 젊음을 갖고 있다는 게 무기예요. 예.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 재산을 다 줘도 되니까 저에게 20살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전 돌아가겠어요. 예. 아니면 30살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겠어요. 예. 여러분 이 젊음이 무기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10억 줄게요. 오늘 10억 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건데, 10억 줄게, 진짜로. 10억 줄게요. 제가, 오케이 하는 사람들 진짜 10억 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겠죠? 그죠? 고맙다고 하겠지. 그죠? 네,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내일 이 세상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일 조건이 있어요. 내일 이 세상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만 그 10억을 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10억 받겠어요?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100억 줄게요. 대신 내일은 눈 못 떠. 그러면 여러분 그 100억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게 같이 웃으면서 살자고. 오늘 행복하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응? 여러분 오늘 굿모닝 경매 보고 행복했나요? 예?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1,000만 원이 있어도 오늘 행복하자는 얘기야.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예? 오늘 이 순간 이 방송을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오늘 또 행복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행복하고 있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줍시다. 화이팅!